이곳 기장군 장안읍은 원효 대사가 창건한 장안사가 있어 그리 부르게 됐다는데요. 수행을 위해 온 세상을 누볐던 원효 대사처럼 호민 대사가 오늘도 길을 떠나오셨네요. 아, 오늘 제가 탐구하러 온 집이 그 선생님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대요. 집은 재산이 아니고 정신이다. 아니 뭐 집은 재산은 재산이죠. 근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신이다? 그런데요. 항상 집을 척척 찾던 눈썰미 만점 김호민 소장님이 오늘은 좀 헤매는 느낌입니다. 집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이제 집을 탐구하러 왔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희 집인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는 했는데 집은 안 보이네요. 대체 어디죠?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 집이 없었거든요? 왜 오시다가 보셨잖아요. 저 2층 흰 집. 이거요? 네, 저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무슨 보건소처럼 보이지만 네.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집입니다. 어떤 집이기에 놀라실까요? 어머나 이 집인가 본데요. 언뜻 보면 묵직하고 튼튼한 것이 정말 이거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뭐 보건소나 관공서 같으네요. 저는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 신경입니다. 저는 그의 아내 임계화이고 항상 스탠바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기가 그린벨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바깥을 외장을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외장은 그냥 평범하게, 안에는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어쩔 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때 애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1살, 2살 뭐 이럴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였기 때문에 혼자 있어 보면은 사람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인 것처럼 보건소나 아니면 무슨 마을회관처럼 보이고. 전통 도예가는 좋은 흙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을 누빈답니다. 15살부터 그릇을 빚은 신경균 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가마터 324곳을 찾아다녔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이 집을 지었답니다. 다들 오시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은 이게 신경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머뭇머뭇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업을 보면 저희가 무슨 그러니까 한옥이나 이렇게 거창한 한옥에 살 거라고 다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모두가 머뭇거린다는 그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아니 그런데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다. 이건 웬 석탑이래요? 1910년경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탑이래요. 이게 일본에 있는 걸 알고 저희 일본에서 이렇게 다시 역수입해가 가져온 거야. 이 오래된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겨 이토 히로부미 별장에 가 있던 거를 되찾아온 거라네요. 야, 아니 정말 자기가 있을 곳에 돌아온 느낌인데요. 아니요, 다시 갈 곳을 가야죠. 여기는 막 환경이 안 맞으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놓고 집을 이렇게 무난하게 밖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하는 게 요 말하고 다 통하는 건가요? 그렇죠. 탑하고도 통한데 공단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천년을 가도. 그런 개념으로 이 집도 이제 애들이나 다음 후세에 또 그 살더라도 그 내가 하고자 했던 정신만 이어간다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니 선생님 바닥도 이게 범상치가 않은데 구들장 돌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바닥에 깐 이 널찍한 박석은 옛날 집을 허물 때 나온 구들장이라는데요. 아이디어를 재미난 곳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저기까지도 풀이 나고 뭐 그 뽑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는 저기 힌트를 어디 가서 얻었냐면 경복궁 가서 얻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평이 맞는 데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뭐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또 이렇게 고이면은 우리 집 고양이도 와서 먹기도 하고 뭐 새들도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스테인리스의 이렇게 유리문인데 와 유독 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이 나무가 이제 팔만대장이죠, 해인사에는. 글을 새긴 나무판 있잖아요. 그게 산벚나무였대요. 산 벚나무요? 예, 만져보면 이게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이게 기계로 대표로 쫙쫙 깎아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손맛이 나는 거죠. 야 그렇네요. 아니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대신에 이게 비가 오면 이게 허옇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름칠은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지만 어디 가도 없는 손잡이니까요. 네. 하나밖에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에 산벚나무 손잡이를 달아서 말보다 촉감으로 환영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내문은 완전히 다르네요. 1층의 대부분은 널찍한 마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 한둘에 거실까지 너끈히 들어갈 공간을 과감하게 터버렸죠. 그리고 직접 만든 그릇과 공부하면서 모은 옛 그릇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한옥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청마루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방, 이제 그 옆에 정직에 부엌이 있는 거고, 딱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초가상간의 형태를 확장하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니 더 파격적인데요. 집의 틀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집안 설계는 최대한 직접 했기에 가능했던 구조랍니다. 1층의 유일한 방은 여기고요.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는 부엌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방은 정말 완전히 한식방 같은데요. 전통 구두를 놔가지고 지금도 나무래 때는 구들방이에요. 여기가 구두를 놓으신 거예요? 불과 가는 건 다 잘합니다. 이 구두를 근데 직접 놓으셨어요? 예. 직접이요? 예. 아니 그때 구들 놓을 때 그랬잖아. 아저씨들은 고래를 갖다 얇게 해야 된다는데 네. 절대 안 된다. 깊게. 그거는 이제 원하는 만큼을 하게끔 굉장히 강조했었죠. 이 하얀 벽에 이런 하얀 집인데 이 연기 나면 집 다 버린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구들 전문가의 말을 뒤로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원하는 대로만 이 방을 만든 거는 취향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였답니다. 신경균 씨는 옛 도공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그릇에 입히는 유약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 이 구들방을 뜨끈하게 데운 장작의 재가 바로 유약의 재료랍니다. 어떤 나무의 재인지에 따라 그릇의 색이 달라지곤 하니 이 구들방은 중요한 실험실인 셈입니다. 겨울 내에 이렇게 재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수비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또 깔아앉혀요. 앉혀가지고 이제 한 다시 6개월 정도 다 정제가 되고 다 써야 이제 유약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도 한옥이라는 컨셉을 강조하는 게 이 볼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볼라도를 보면 재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 재를 모으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 구들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통 거실이 있잖아요. 선생님 거실은 약간 저신시장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하고. 이제 거실인데 좀 큰 거실이죠. 저희 집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장품 같은 거 이렇게 뭐 전시해 놓고 디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집은
저희는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작업을 하고 저도 그릇을 좋아하고 가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구에 경균 씨가 만든 작품을 올려놓고 또 이건 사실 저희 대청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방은 요만한데 대청마루는 이만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아, 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집처럼 보였던 거군요. 마루를 위해서 가마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소나무 이거를 일주일간 불에 굽은 거예요. 어? 그럼 타지 않나요? 안 타게 굽는 게 기술이죠. 맨 처음에 많이 태웠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보통은 목재를 쪄서 수분을 없애죠. 헌데 이댁마루는 찌는 대신 불에 구워가며 몇 달 동안을 깔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 이 보시면 불에 구워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맞췄잖아요. 아, 결을 맞추신 거예요? 맞추고 이게 사기 맞춘다 그러잖아요. 가구 짜듯이 그렇게 마루를 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말을 벗고 이게 바닥을 거닐어 보면요, 내가 이걸 왜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발로 밟아보면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만이 가진 어떤 쿠션 같은 게 있어요. 아, 양발을 벗고 아, 저 보면 예. 저도요? 양말 한번.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촬영하면서 양말 벗기는 거 처음인데. 아, 야, 느낌이 정말 되게 촉감이 좋다. 조각볼을 이듯 크기가 제각각인 소나무를 꼼꼼히 매만져간 마루에서 부부는 많은 일을 한답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달게 토막잠을 자기도 하고요. 요가 매트가 없어도 배기는 곳 없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죠. 처음에 깔아놓고 이제 다 앉아 이게 거의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앉아서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동그란 판 같다고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 술 좀 취하는 사람은 막 절로 굴러가서 자고 막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내가 누웠던 자리에 이렇게 따뜻해? 마루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굉장히 신기했더라. 나도 신기해서 그래 나도 한 번씩 술 많이 먹으면 여기서 잘 자요. 어떤 분, 아유, 이게 쪽마루도 어떤 거는 넓고 좁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있더라고요. 이 뭐 옹이 가지고 말이야, 아유, 나무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도자기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떡판이 어떻고 가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금방 하시니까. 그래서 또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공간을 대청마루에 내주고 보니 부엌은 사람 한 명이면 꽉 차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단출한 부엌도 나쁘지는 않다네요. 차라리 이 시대에 맞는 한옥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마루도 깔고 구들도 새로 놓고 그렇게. 내 대청마루에서 자겠다는데 왜? 너희 옛날에 그렇게 자지 않았냐고. 나는 부엌이 작지만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먹으면 되는 거고 괜찮다. 물론 이제 좀 불편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편한 거 조금 감수하면 되는 거죠.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군요. 불에 구워 만든 소나무 계단을 딛고 2층으로 올라가면 존재감이 뚜렷한 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에도 대청마루 못지않게 재미난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야, 선생님 이 문틀은 제가 집 구경 한 100개는 다녔거든요. 최소. 처음 봐요. 이 어떻게 이렇게 막 갈라지고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전부 다 직접 제작한 것들인데 그때 이제 목수 2명하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 협업으로 이렇게 집을 완성했는데 이 나무는 이게 참나무예요. 우리나라산. 아, 참나무요? 이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이렇게 가마 안에 넣고 불을 떼가지고 일주일 이상 아주 타기 전에 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생겨요. 이런 게. 그래 그걸 전부 다 다시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짜는데 이 문 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니 뭐 한 일주일 걸렸나 보죠? 일주일을 갖고 문을 한 짝도 못 짜죠. 네? 문 한 짝도 못 짜. 아, 요거 만드는데 일주일 더 걸린다고요? 이게 참나무는 굉장히 아무래도 불에 들어가고 나면 대패질하면 대패에서 불이 번쩍번쩍 돼서요. 아니 뭐 저 단단하긴 단단하죠, 참나무. 근데 아니 이거 얼마나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요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하나 하는데 한 달이요? 예, 이렇게 다 짜는데. 참나무 숯은 들어봤어도 참나무를 구워서 문을 만든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참 볼매네요. 볼수록 매력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주 중후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그 소리조차도 부드럽네요. 예. 굉장히. 그렇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은 아마 두 군데씩 만들기 힘들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합니까? 유니크하게. 아 유닉 때문에. 남이 쓰는 거 좀 내가 집에 쓰는 문인데 비슷한 문이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네.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따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독특하게 진짜 독특하네요. 2층엔 어떤 독특한 얘기가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해보죠. 여기는 책장이 있으니 서재인가 했는데 침대가 있으니 침실인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여기는 어떤 방이죠? 드디어 두 분 주무시는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여기는 서재 개념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잠시 이제 살짝 이제 쉬시는 정도? 쉬는 정도고 주로 이제 뭐 서재로 제일 많이 이용하죠. 보통은 침실에선 편하게 쉬어야 한다면서 딱 침대만 놓고 TV도 없애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용도로 쓰는 침실 괜찮으셔요? 집은 잠을 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방을 모셔놓고 사시잖아요. 12장 농에 아니면 침대 엄청나게 그 거대한 그 침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잠은 내가 안온하게 내가 편하게 자면 되거든요. 침실 옆에 이 방은 좀 평범한가 보다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태풍이 부른 거예요.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이제 매미란 태풍이 왔는데 우리 동네 당산나무가 뭐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되고 굉장히 커요. 아침에 가보니까 가지가 이따만한 게 두 개 부러진 거예요. 그 동팀 만나다 그래서 막 그런 나무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거든. 동네 사람 손 절대 안 돼요. 야, 저 귀한 나무인데 저걸 그래갖고 내가 동네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저 나무 내 가져가겠다. 이 나무인가 봅니다. 이 부러진 가지는 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방에 있는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전부 다 그 나무로만 만든 정말요? 1000년 있는 나무. 부러진 당산나무로 가구를 만들다니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도예가는 성에 차지 않는 그릇은 깨어버립니다. 그러니 집은 오죽할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엄격한 삶입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밋밋하고 좀 무난한 그런 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야 정말 이 집 내부 전체가 하나도 기성품이 없는. 남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만드는 것도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도 좀 약간은 달라져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이 집에는 또 하나의 부엌이 있답니다. 바로 마당이죠. 불을 쓰는 음식은 대부분 여기서 한다네요. 뒷산에서 주운 솔잎을 깔고 돼지고기를 얹은 뒤에 다시 솔잎 이불을 덮어주고 소금을 후를 치면은 나머지는 불이 알아서 해준다는 돼지 솔잎찜입니다. 귀한 송이도 가시 핀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네요. 산의 작업장이다 보니까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열악하니까는 불은 뭐 늘 있는 거고
뭐 솥 하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가마솥이 집에 그 아궁이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다 솔 좀 넣고 그냥 고기 얹어서 소금만 그냥 툭 뿌리면 되더라고요. 돼지 솔잎찜이 익어가는 동안 이 계절에 누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 송이국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송이를 한꺼번에 우닥우닥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송이 향도 즐기고 또 따뜻한 국물도 같이 먹고 아주 담백하게 무슨 뭐 가미가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따뜻한 물하고 소금만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국숫발처럼 가늘게 찢은 송이를 그릇에 담고 소금 약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송이국수. 부부를 닮아 군더더기 없으면서 향기로운 음식이죠. 소뚜껑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돼지 솔잎찜이 완성된 겁니다. 뚜껑을 열면 구수한 내음과 함께 솔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죠. 이 댁에서는 음식도 그릇도 집도 주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이어갈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하고 자식이든 뭐든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집을 지을 때 내가 생각하고 이 집을 지을 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애들이 한번 해야 나가겠죠. 뭐.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새로 카페 하는 것도 힘들어. 안 돼. 오늘은 봉통에 불을 떼며 가마를 예열하는 날.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지만 다양한 실험도 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변화하고 진화할 것. 집도 그렇습니다.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러면 바깥을 화려하게 장식하겠죠. 안은 텅텅 비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죠. 사는 건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그래 또 들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고. 이 도자기를 굽으면 그래요. 가마 안에 그릇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잘 되는 그릇이 따로 있거든.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마 바깥에 아무리 벽에 붙어 있어도 걸어간대요. 가마 안에 들어가야 어쨌든 찢어 볶고 삼이 되거든. 이제 용도에 충실해야죠, 가마는. 가마답게. 집은 집답게. 가마는 그릇을 만드는 집이고 집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뜨거울수록 맑아지는 불꽃처럼 오롯한 정신을 담은 집을 만나봤습니다.